근데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스윗으로 사신 걸까요? 굉장히 좀 비싼 걸 노는 거 좋아하는 성향들이 식비 지출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 2012년도에 MBTI 진짜. 상담 자격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방송으로 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코너,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모아서 쫙 모아서 저희 솔루션과 함께 나누는 머니로그 방송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박수연 재무상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놀아서 현타 오는 인생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부터 뭔가 이제 공허한 뭔가 이제 질문이 그런데 5년차 직장인인데 남들에 비해서 모아둔 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잘 쓰고 잘 놀았으니까 이제 모아보자는 마음뿐인데 통장 잔고를 보면은 현타가 옵니다.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지출이 여러모로 많으셔가지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많다고, 그쵸? 근데 또 결혼도 하고 네. 싶고요. 부모님 노후 대비도 같이 해야 돼서 돈을 모으고 불려야 하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막막하다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적금 예금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안전자산만 만들어 놓고 주식이나 연금저축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인생 너무 놀아서 현타 오는 인생님. 현타님이라고 부르죠, 저희. 현타님. 우리 현타님 네. 고민 보고 상담사님 딱 든 생각 어떠셨는지. 일단은 직장 생활을 그래도 짧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5년 정도 됐고. 근데 좀 여기에서 힌트가 쇼핑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라는 점에서 네. 아직 뒷얘기는 보지 않았지만 살짝 불안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 사연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마음은 다 잡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쵸. 이 오늘의 저희 상담을 듣고 본인의 행동으로 또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딱 시기적으로 연말이잖아요. 네. 신년 계획 세우기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잘 모아보자는 마음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분 머니 프로필, 인바디처럼 찍어놓은 머니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만 나이는 28세고요. 5년차 제약회사 연구원이면은 네, 그래도 소득이 좀 적은 편은 아니시죠? 그쵸. 세전연봉이 지금 4,600만 원이면은 이 나이대에 되게 그 좀 고소득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월 평균 실수령액은 350만 원이고 본가 거주하고 계신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래 중에서 너무 돈 모으기 좋은 딱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주거비 자체가 고정비로 나갈 게 없으니까 저축하기 좋은 컨디션을 그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본가 거주하시는 분들은 독립하기 전에 좀 많이 모아라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그럼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저축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한 50% 이상은 권장 드리는데 네. 그 주거비가 나가는 자취하시는 분들은 50%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타님처럼 부모님 댁에 사시는 경우는 주거비가 많이 안 나가니까 좀 목표 저축률을 60에서 70%까지 노력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는 있어요. 네. 저는 MBTI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외향형들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진짜요? 잘 모으는 편인 것 같다. 저 나름의 통계인데 이들은 아무래도 저도 외향형이지만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만나서 뭐 하겠어요? 먹죠. 그쵸. 그 먹는 식비 지출 많을 수밖에 없고 유흥비 지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 현타님이 좀 그런 성향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약간 지금 네. 건조하게 사연을 보내셨지만 약간 흥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재미 추구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도 한번 살펴볼게요. 청년 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 도약계좌로 이제 이전하셔서 1,260만 원 예적금 예금으로도 묶어놓은 게 있고 청년 처음 적금이라고 지금 도약계좌 출시할 때쯤에 시중은행에서 많이 냈던 상품일 거예요. 청년 도약계좌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었나? 토스 굴비적금 주택청약까지 해서 예적금이 거의 콜라보레이션 엄청나게 좀 다양하게 돼 있고 연금저축도 하시고 투자금도 1,500만 원 있고 이분 자산 구성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되게 많이 보는 유형들이에요. 저는 이 굴비적금이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린고비의 상징이 굴비잖아요. 그쵸. 이 굴비의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본인이 이제 좀 절약을 못한다,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마음 한켠에는 그게 또 죄책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적금을 짜금짜금하게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좀 내가 심리적으로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할 때마다 하나씩 가입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 난 돈을 모으고 있어 라는
나름의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따로 구체적인 어떤 재무 목표, 목적 없이 저축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만기가 되면 의뢰 또 쓸 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나의 재무 목표를 세워서 이 금융 상품들을 잘 그 목표에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굴비만 보고 맨밥 먹는 게 아니라 굴비가 여러 상 차림 중에 이제 하나 거의 한정식처럼 그렇게 차려져 있는 구성에 예적금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상담사님은 어떻게 코멘트 해주세요? 약간 이거를 좀 통폐합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너무 분산시켜 놓는 것보다 돈이 모이는 효과를 느끼려면 결국엔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봐야 0.1, 0.2거든요. 맞아요. 차이가. 근데 돈의 규모가 크면 0.1에 0.2%의 차이도 클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외식 한번 안 하는 것보다 그 적금 이자가 적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출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돈을 모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심플한 게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돈 관리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한눈에 좀 직관적으로 나한테 딱 와닿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이제 맞아. 심플이스 베스트가 진짜 재테크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도약계좌, 뭐 희망적금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청년 정책 사업들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칭찬해 줄 만한가요? 네. 칭찬해줘라는 뜻.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지금 하고 계시는 성향들이 다 적금 위주니까 투자 자산도 일부 있지만 현재 이 투자금이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면 좀 너무 안정적인 적금 위주로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투자 비중도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뭐 맞아, 코멘트를 맞아요. 드리고 싶어요. 맞아. 네. 그리고 그래서 이분 이어서 이제 한 달 현금 흐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좀 물어봤어요. 네. 일단 월급날이 25일, 보통 25일 아니면은 10일이죠. 이분은 25일이어서 말일이 되면은 카드 대금을 결제가 되게끔 해놨고, 그리고 월급날 바로 다음 날에 적금으로 돈이 이제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뒀고, 5개 적금이 있어서 5개에 총 150만 원 정도 적금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네요. 카드 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와서 적금이나 주식 계좌에서 돈을 꺼내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네, 고민만 맞습니다. 들어도. 네. 그리고 월급날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월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써서 네. 항상 현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의 노력은 하고 있어요. 마음의 노력. 왜냐 보이세요? 월급날부터 말일까지만 체크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월급날 기준으로 카드값 나가고 뭐 적금 넣어야 될 거 빼면 생활비 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은 신용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랑 다르게 내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결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좀 아차 하면 내 월급을 초과해서 지금 우리 현타님처럼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루틴을 끊어야 돼요. 아, 한번 마음 네. 먹고 네. 신용카드 루틴을 끊어야 돼요? 네, 신용카드 결제액이 월급보다 많아지는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나중에 이거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갚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갖고 있는 적금으로라도 커버하고 있지만 그러면 적금을 하는 이유가 없죠. 진짜로 밑빠진 네. 독에 네. 물 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금을 했지만 적금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카드 결제 대금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모아놨던 돈이 모았니 모였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모여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있는 느낌만 받는 거죠. 그쵸. 나는 너무 하고 슬프다. 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모이는. 그쵸, 그쵸. 네.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는. 그니까 이분이 아까 질문 자체가 약간 공허했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왜 현금이 없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왠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네. 라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숙연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막 현금 부족한 거 너무 공감된다. 특판 적금 따라다니는 거에 반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아야 하시는 곡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좀 남았습니다. 네. 지금 현타님 월 평균 돈 어떻게 쓰시는지도 살펴볼게요. 고정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금 150만 원 월마다 쓰고 있고요. 저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작년부터 부모님께 생활비로 30만 원씩 드리고 있다. 이게 이분은 본가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비도 잘하고 계시네요. 기후동행 카드로 또 아끼고 계시고 5만 2천 원 나가고 통신
통신비는 핸드폰이 한 6만 원대 나오는 거 보니까 알뜰폰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인터넷 비용도 이제 본인이 부담하고 계신 것 같고 보험 39,000원, 유료 구독 서비스, 자기 개발 비용도 좀 넣고 있고요. 피트 지금 공부에도 돈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주거비 항목이 좀 신기한데 부모님 댁에 살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좀 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의외로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제 20살 됐으니까 성인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집에 사는 비용 내 이렇게 좀 경제관념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맞아요.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녀로서 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위에 이제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모님의 노후를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이것이 자녀로서 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 또 자기 개발에도 돈을 월 34만 원이면은 월급의 10%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으로는 적지 않네요. 그쵸.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 개발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엔 뭐 자기 개발이라는 이유로 운동 비용이라든지 미용 비용이라든지 그런 식의 소비가 좀 합리화해서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자기 개발비의 개념은 생산성과 연결 지어야 된다라고 오.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부하시는 피트가 자격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인사고과에 좋게 반영이 되면 내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투자죠. 네네네. 뭐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정말 건강 관리를 해서 내가 체력이 좀 좋아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멘탈적으로도 좋아지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는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쵸. 네. 저도 운동하는 목적이 하루라도 일찍 저희 나와야 되니까 일찍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꼿꼿이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 필요합니다. 그쵸? 네. 이거는 나이 사실 들수록 필요합니다. 저는 자기 개발이었네요, 진짜.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신 게 자기 개발 비용,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면은 그렇게 이제 또 정의할 수 있다. 이분은 뭐 고정비는 일단은 받고 또 월 평균 변동비가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식비가 10만 원 내외로 나오고 뭐 쇼핑이 일단 40만 원 내외, 데이트 비용도 40만 원 내외가 있고 택시비 있네요. 네. 택시비 10만 원 이내. 네. 술 약속 후 늦게 귀가시라고 이제 이유가 딱 넣어놨는데 유흥비가 그러니까 보니까 30만 원 들어가고요. 비정기 지출도 여행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동비 보고 현타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딱 파악이 되시나요? 완벽한 외향형이다. 완전 이. 완전 이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네. 보통 식비 지출을 작성을 하실 때 유흥비를 따로 작성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머릿속에 카테고라이징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거는 술과 관련된 지출이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쵸, 거고요. 상당하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점심은 회사 가서 도시락 싸가서 먹고 식단 조절하시는 건 아니지만 샐러드나 좀 저렴하게 닭가슴살 같은 걸로 점심을 그런 식으로 때우시는데 거기서 절약한 걸 밖에 나가서 이제 엄청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식비랑 비슷한 유형이 데이트도 먹는 식비가 여기 포함될 거고 그쵸. 유흥도 결국에는 중복적인 식비로 봤을 때 식비가 상당하다. 아, 점심값만 식비가 아니다. 그쵸. 네. 네. 택시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택시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거리여도 기본 요금이면 버스나 전철 타는 것보다 시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택시 타시는 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먹는 것처럼 늘어나겠네요. 네네. 저의 경우는 술을 먹더라도 막차 시간 딱 생각해놓고 알림 켜놓고 나가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워치에다가 알람해 놓으면 진동까지 울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걸로 이제 나 가볼게 하고 이제 바로 나가버리는. 나 이제 집에 이제 못 갈 수도 있어. 빨리 갈게. 뭐 이러면서 맞아. 미안해 이러고 나가면은 친구들도 뭐 술 취해가지고 얘 갔는지 없는지 맞아요. 모르거든요. 사실 몰라요. 지금 맞아요. 택시는 습관이에요. 맞아요. 지금 공감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중인데 이분 일주일 지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일요일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 데이트 비용이 여기 나오네요. 카페 데이트, 저녁은 회.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비용인데 먹는 거다 사실은. 그쵸. 먹는 거죠. 먹고 노는 거죠. 그쵸. 먹고 노는 네. 거죠. 상대방만 바뀌는 거예요. 네. 2일차 월요일에는 바다에 가기로 해서 놀러 입을 바지를 샀다. 그리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무지출이 또 껴있네요.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놀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3일차 화요일에는 이날도 점심 도시락 무지출 그리고
6시 이제 다음날 도시락 싸면서 저녁 메뉴 장 보면서 이게 또 문제긴 해요. 사실 도시락 싸면은 그 어떤 재료를 사려고 장을 볼 때 다른 것도 사게 돼요. 네. 갑자기 술 여기다 해서 손에다 다 껴가지고 담는다든지. 약간 제 얘기. 차라리 쿠팡으로 그냥 배송을 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노출이 네. 덜 되니까 다른 맞아요. 제품에. 네.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거기 엄청난 전문가들이 우리가 보기 좋은 위치에 더 사주세요라고 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먹여주잖아요. 네. 먹어봐. 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4일차에는 무지출 챌린지가 이제 이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2일차로 실패. 이제 4일차 수요일에는 승진 기념으로 너무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네요. 와, 색깔이 진짜 가족들과 외식을 하셨다고 17만 원. 그리고 이제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과 과자. 기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날. 그러니까요. 5만 원. 비싼 소고기 쏘시고. 근데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라라 스윗으로 사신 걸까요? 굉장히 좀 비싼 걸 사셨나 봐요. 5일차 목요일에는 친구 생일 선물, 친구 저녁의 약속, 그리고 이제 6일차에는 당 떨어져서 노티드를 구매하셨다. 그 같이 마실 콜라를 또 30분 시차를 두고 사셨어요. 3,000원. 집에 가는 길에 꼭 뭘 하나씩 사두고 가시네요. 아이스크림도 사시고 도너츠도 사시고. 약간 과거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랑통닭처럼 그런 약간 롤이실 수도 있어요. 가족 내에서. 그거 되게 위험한 게 한 명은 그 롤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캐릭터화가 된 게 아닌가. 7일차 토요일에는 속초 여행을 진짜 이분은 안 쉬시고 잘 만나고 다니시네요. 휴게소 간식부터 점심 순대국밥 2만 원까지 숙소에서 먹을 주전부리까지 해서 총 6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머니로그 일주일 일기 써보시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즉흥적으로 쓰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네. 오늘은 항상 무지출해야지 이 생각을 하시네요. 오늘은 네. 무지출. 근데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당 떨어지면은 영양갱 대신에 노티드. 그래서 어쨌든 지켜지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지출 보시면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성향이 맞은 것 같습니다. 외향형이 맞고요. J가 아니라 P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ENFP로 감히 추측해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E하고 P예요, 사실 저희. 네네, 저도 상담사님과 그렇거든요. 네, 근데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성향들이 대체로 식비 지출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걸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현재에 다 써버리면 미래에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정해놓고 예산을 쓴다든지. 저 또 여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저는 좀 나름의 이유를 주는 거예요. 네. 내가 1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보상으로 여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당근처럼 주는 거죠. 근데 당근을 남발하게 되면 네. 그 도파민 생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거의 당근 마켓이에요. 네. 네. 당근 남발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 여행을 자주 가면 좋지만 어쨌든 경제적 지출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다른 목적에 모아야 될 돈은 덜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열심히 살고 거기에서 매달 여행을 위한 저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여행 예산 안에서만 여행비를 쓰자.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저에게 적절하게 줘야 어쩌다 가는 여행이 더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돈은 저 정도 쓰는데 저는 식비에 몰빵이라고 이제 식비 얘기에 막 공감을 하시고요. 근데 이 한 주만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지 원래 이 정도 쓰시는지 하시면서 살짝 놀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셨고요. 재밌네요. 우리 상담사님도 MBTI 좋아하신다니까 약간 과몰입.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TMI지만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전문가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걸 했을 뻔을 했었어요. 정말 아니 오늘 이력에 넣어놔야겠어요. 이건 너무나 네. 중요한. 저 2012년도에 MBTI 진짜 상담 자격증. 너무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과몰입러라고 폄하를 했네요. 우리 자격증 있으신 너무 최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인생 현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용카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노력하는 게 보이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고 현금은 없고 카드비로 나가고 이게 지금 자산 현황 보니까 문제였고 근데 또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좀 신용카드를
잘라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어차피 적금 깨서 계속 신용카드로 이제 막고 나온다면. 계신다면 그냥 아예 이번에 마음을 크게 먹고 예산을 딱 정해놓고 쓸 계획을 정해서 체크카드로 좀 소비할 수 있게끔 일단 이 루틴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맞아요. 보이고요. 지금 쏨첼리나 님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막 신용카드부터 자르는 건 어떤가요? 크크 하셨는데 네. 정답.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뭐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게 신용카드 회사가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혜택을 다 주는 듯해도 정해진 뭐 30만 원, 50만 원 써야 결국엔 2만 원, 만 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조절을 못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해서 오히려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골라서 쓰시면 할인 좋은 카드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체크카드 쓰는데 하나카드 쓰는데 네, 캐시백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카드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는 네. 기본 뭐 지역 사랑 상품권은 네. 뭐 7% 할인해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도 매번 그 열릴 때마다 항상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예비비를 모아놔요. 그거 그 열리면 사기 위한? 살려고. 어쨌든 지역 화폐는 저는 고정비 지출이 있는 경우들, 예를 들어 저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다 네. 보니까 그런 운동 비용으로 지역 화폐를 많이 쓰거든요. 음. 그럼 생각보다 쏠쏠해요. 쏠쏠해요. 네, 신용카드 쓰느니 사실 지역 네. 화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게 많이 되고 맞습니다. 또 지난주에 네. 또 링크 이제 제가 또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네. 그 지역 화폐도 이제 잘 되고 소득공제 혜택에다가 할인율도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데 네. 지금 이렇게 신용카드 많이 써가지고 네. 굴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루틴 끊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서서히라는 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한번 마음 먹고 연말이고 신용계획 잘 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매월 지금 15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 5년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60개월을 150만 원 꾸준히 모았으면 네. 9천만 원 모으셨을 거거든요. 거의 1억 원을 육박하는. 그쵸. 원금만 9천이고 이자까지 더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분의 현재 총 자산이 5,595만 원이었어요. 월 평균 저축 금액은 93만 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죠. 왜냐면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고 오히려 그 장점을 본인의 소비나 뭐 이런 유흥비 여기에 이제 좀 더 비중을 두고 쓰지 않았나.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9천만 원 모았을 텐데 근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하면 마치 그 차액인 4천만 원이 돈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우리의 성적 그냥 그렇게 지나온 일이고 네.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그럼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4천만 원 너무 아깝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니까 신용카드 일단 진짜 끊읍시다. 근데 이렇게 오늘 저희 첫 번째 머니로그 사연 인생 현타님 얘기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알차게 우리 MBTI 자격증 있으신 우리 상담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머니로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 고민에 상담, 솔루션 드리는 코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면 그 라이브 더보기란에 머니로그 사연 보내는 방법 링크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희한테 엄청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좋아요 지금 여긴가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인사드리고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첫 방송 같이 해서 감사해요. 화이팅!